지난번 말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스피카수는 듣기 좋은 말, 칭찬만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칭찬만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에 좋은 말이나 칭찬만 듣고 사는 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칭찬이 아닌 말에는 인정을 못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생겨 아무 말이나 소화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긁혀서 심각해지거나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죠. 또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남의 칭찬과 관심을 받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머니설로 속이려는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죠. 저는 듣기 좋은 말만 갈구하며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나름 악플들을 수도 없이 대하면서 생긴 멘탈 근육이 꽤 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며 사는 일을 정말 싫어해서 웬만해선 신경 쓰이는 일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심플하게 살고 있거든요. 남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찬사를 듣기 위해 내 자신과 일상생활을 꾸미고 각색하고 신경 쓰며 사는 인생은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대상은 오직 둘뿐입니다. 한 분은 위에 계시고 또 하나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항상 신께서 보고 계시고 내 자신 스스로가 보고 있죠.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급적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영양가 없는 지적질입니다. 영양가 없는 충조평판은 상대를 잘 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거나 기쁘고 의욕이 넘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말합니다. 저에게는 제 목소리를 자세히 모니터링해주고 조언해주는 음악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스피카 스튜디오 초창기 구독자이시고 현재 스피카 스튜디오 홈페이지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또 제 근력운동 자세를 모니터링하고 교정해주는 운동을 매우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새로운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막 일을 시작할 때 그 병원 행정부장님이셨던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메일 등 공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문법이나 어휘를 지적해서 고쳐줘도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요. 제가 절대 기분 나쁠 일 없으니 늘 가르쳐주시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칠 일이 줄어가더니 나중엔 고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새로 부임해서 직원들과 전체 미팅을 하는데 아마 제가 뭔가 발음을 잘못했거나 잘 안 쓰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직원 중 하나가 웃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어놓고는 쏘리라고 즉시 사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 직원에게 미팅 중에 부탁했습니다. 혹시 제가 발음이나 표현에 있어서 실수하거든 주저하지 말고 고쳐달라고요. 제 영어 스피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엔 듣기 부담스러운 말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듣기 좋은 말, 덜 기분 나쁜 표현 등에 대해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표현을 생활화하면 여러분의 삶은 300% 달라질 겁니다. 그게 뭘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소리를 잘 못하고 미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하려고 하면 왠지 오글거립니다. 반면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오지게 잘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도록 교육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왜 자기 잘못이 아닌지에 대해 100만 마디 늘어놓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마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잘못을 인지한 순간 그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는 게 저리 힘들까 싶습니다. 이 말만 할 수 있어도 인간 관계에 있어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는 아랫사람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또는 어린 아이에게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는 표현과 타이밍도 아주 중요한데요. 입술만 쫑알거리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모든 언어적 표현은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즉시로 하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라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별거 아닌 작은 것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차리는 밥상에 감사 표현하고, 작은 일을 거들어줬을 때 감사하고, 어린아이의 작은 심부름에 감사하고, 말을 들어주고 시간 내어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공짜도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좀 비우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왜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이 왜라는 단어만큼 자주 쓰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왜라는 단어는 자칫 상대를 다그쳐 따지고 캐묻는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을 상대에게 한다면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상대는 변명을 늘어놓기 십상입니다. 그뿐입니까? 누가 부르면 자동적으로 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를 불렀는데 그 상대가 왜라고 반응하면 저는 그냥 아니 됐어요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귀찮게 왜 불러? 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배운 건데요.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이걸 왜 안 했습니까? 라고 질책하듯이 물어보지 말고 이걸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책임을 묻기 전에 그 일을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건 부모나 선생, 직장 상관들에게 매우 필요한 대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야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저는 누가 저한테 야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부모님께서 야라고 부르시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누가 저를 헤이 라고 부르며 두 번째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오라고 손짓하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아래 없고 다소 버릇없고 무례한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감정 상하는 일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무례하고 버릇없는 것을 두고 어른한테 예의 안 지킨다고 야단치고 언성을 높이면 오히려 겁주고 윽박지르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를 부를 땐 절대 야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이나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직함으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건 정말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장점만 보려 하면 장점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려 하면 트집 잡을 것만 계속 보이게 됩니다. 에스테릭 시술을 오래 하다 보니 저는 각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개성이 있는 게 참 예뻐 보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독특한 개성을 먼저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작은 입술이 참 예쁘고 저 사람은 눈가에 살짝 찐 주름이 참 인자해 보이고 누구는 웃을 때 찡긋 주름지는 콧등 주름이 참 깜찍하고 어떤 남자분은 이마의 주름이나 웃을 때 보이는 입가의 주름이 멋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작고 동그란 코가 귀엽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떤 미의 표준에 따라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장점과 잘한 부분들을 먼저 보고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이 천국 같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연말이 되면 각 부서장이 직원 평가와 함께 개인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잘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대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면 훌륭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비판 대신 격려와 동기부여인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B를 받아온 아이에게 옆집 누구는 놀면서도 A 받는데 너는 비싼 과외 선생에 밤을 새고 공부한다는 애가 왜 맨날 B만 받아오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시험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 B도 충분히 잘했고 이런저런 과목만 조금 신경 쓰면 A는 개껌이겠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는 겁쟁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누구는 참 조심스럽다.
까탈스럽다보다는 예민한 면이 있다. 번잡하다보다는 활동적이다. 침착하지 못하다보다는 손이 빠르다. 나댄다보다는 앞장서서 일하는 편이다. 꼴값 떤다보다는 안타깝다 등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표현이 좋지 않을까요? 음식이 맛있으면 당신은 어쩜 요리마저 잘하냐고 말해보세요. 남편이 뭘 뚝딱 고치면 당신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너 같은 예쁜 녀석은 내 쌍둥이로 낳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웨이트리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손님을 본 적이 있어요. 음식도 훌륭하지만 당신의 훌륭한 서빙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 말 한마디가 그 여인을 더 훌륭한 직원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어디에서 본 내용입니다. 남자는 누구나 그 안에 갑옷을 입은 장수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 장수는 오로지 자기를 훌륭한 장수로 인정해주고 존경할 때에만 액티베이트 되면서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더 멋진 장수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를 갑옷 입고 싸워 나라를 세우는 멋진 장수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님 집안에서 구박이나 받는 찐따를 만들 것인가는 그 남자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자이지만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아이는 믿음을 먹고 살고,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산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인간 관계의 전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혀 끝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말은 10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와 사과,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우리 일상 대화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아첨하는 말들은 똑똑하게 잘 걸러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